네, 많이 올랐다 생각한 에코프로가 오늘도 13%, 15%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지수는 이들 종목들이 다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의 급등 덕분에 혹은 때문에 지수가 부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일권위 부장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종목에 대한 OX 들어보고요.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을 위한 종목도 볼게요. 첫 번째 OX 종목은 바로 G2파워입니다. 원전 수출 모멘텀이 오랜만에 또 부각되면서 이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기대에 봐도 되는 소스인지 G2파워 한 차례 불기둥을 쏟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볼게요. OX 나뉘어졌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O를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X 줄 거라 생각했는데. 왜요? 뭔가 좀 느낌이 그래요. 아니, 뭐라 설명 못하겠지만 느낌이 좀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O를 줬어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슈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 섹터가 네. 원전하고 수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도 보면 조용히 그냥 바닥을 다지면서 물론 이게 뭐 이슈 없으면은 뭐 아무 그냥 이슈가 없으니까 행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3월 뭐 그 IRA 법안 개정이라든지 미국 또 유럽판 CRMA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서 또 원전이나 수소 관련해서의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수소 관련된 거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 G2파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몇몇 종목군들은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G2파워도 뭐 외국인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 매수 우위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3월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좀 관심인 것이지 이 회사가 원전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관심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권희 부장님은 X를 주셨습니다. 어떤 네. 요인 때문일까요? 뭐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 국내에도 있고 뭐 폴란드 얘기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테마성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G2파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원전 관련주라기보다는 그냥 발전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G2파워 회사는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뭐 배전반, 특이한 좀 배전반이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그 장치들을 개발하는 회사고 주로 광급으로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좀 종목만 보면 물론 이제 원전 테마로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지금 매출은 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00억대까지 늘어나 있는데 300억대 후반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뭐 작년은 3억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뭐 계산이 안 되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좀 너무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차트상으로 이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거꾸로 보면 실적 대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 차라리 원전 관련 종목을 하실 거면 조금 더 큰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가 달리는 것 같아요. 일단 윤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뭔가 그래 수소가 너무 조용했다. 원전도 너무 조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G2파워에 대해 오랜만에 점검해 드렸고요. 두 번째 오리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현 구간에도 11만 8,700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 비중 확대로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고성장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기선 O로 일치가 됐어요. 오늘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 그리고 중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는데 오리온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초코파이. 또 뭐 있죠? 정이죠, 정. 그것도 초코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고성장 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베트남 얘기 들어보시면 네.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손님이 오면 초코파이를 주는 게 예의다. 할 정도로 되게 그 대접받는
예. 저희 어렸을 때 대접받았던 과자였는데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지금 오리온이 한번 성장한 거는 중국 시장에서 한번 성장을 크게 했었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마시멜로가 녹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게 국내는 기술이 있는데 네. 중국은 남쪽은 덥고 또 이제 북쪽은 또 춥고 그러니까 북쪽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남쪽은 또 이제 특이하게 또 개발을 해야 된다고 뭐 그 다큐멘터리까지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몰랐어요. 네. 근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이제 베트남도 덥죠. 아래쪽은 호치민 쪽은 그쪽으로 진출이 잘 그 기술을 가지고 진출이 돼 있고 뭐 사실은 좀 쉬운 나라인 러시아도 진출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추우니까 뭐 그닥 그렇게 녹을 염려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꾸준히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또 다시 한번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 내가 단기에 뭐 오리온을 사서 뭐 급하게 뭐 한 10% 20%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묵직하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네. 지금 일단은 실적이 잘 찍히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 조금 답보 상태 한 영업이익이 3천억대 묶여 있었던 회사였는데 성장이 별로 없어서 좀 불안했었다.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작년에 드디어 이제 4,600억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럼 올해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다시 한번 오리온이 시장을 확대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최근 주가가 조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줬지만 단기적으로 뭐 퍼센트 수익을 낼 거야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다. 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군대에서는 종교를 뭐 3개 갖는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맞나요? 근데 오리온이 네. 뭐 초코파이만 아시겠지만 그 슈퍼 같은데 편의점 가보시면 네. 그 과자가 오리온 제품이 비싸요. 상대적으로. 아 그래요? 네, 농심은 좀 싸고. 그만큼 제품이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온 제품들이 상당히 잘 판매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기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오리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오늘 사서 한 일주일 안에 승부 봐야지라고 보시면 절대 사면 안 되시죠. 좀 길게 보는 종목. 그리고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고 약간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럴 때 대안주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두 분 모두 오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도 하락하고 있는 HMM을 볼게요. 전 거래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약세. 폭이 크진 않지만 21,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매각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떨까요? 의견 주시죠. 엑스로일치가 됐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네. 이 HMM의 매각 우려 때문에 X인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뭐 조선해운주들이 살짝 좀 꺾이는 모양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일단 뭐 물류가 좋아질 거 이제 돌아설 거라는 기대는 있으니까 네. 뭐 컨테이너 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뭐 BDI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은 HMM은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살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게 가장 문제죠. 팔려고 내놨을 때는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그래 드디어 이제 이게 해결이 되고 팔리겠구나라고 했는데 안을 보면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CBBW 한 2.6조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채도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영구채가 주식으로 다 전환되면 사실은 이게 지분율이 뭐 74%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만약에 뭐 인수하려는 회사가 있다 한들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난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체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제 이걸 가져가려는 회사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큰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MM에 대해서는 일단 현구간 X 의견 드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요.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키워드 볼게요. 3월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엔 얼굴이면 뭔지 화장품 아니면 미용기기 쪽일 것 같아요. 맞죠? 얼굴로 그룹사 마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얼굴로 그룹사 마크. 옆에서 힌트 준다고 이러고 있는데. LG 그리고 3월 이벤트 좋은 이벤트겠죠? 좋은 이벤트겠죠. 네,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이냐면 CS 윈드와 LG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그
CRMA, 네. 네, IRA.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평가를 한다라면 나쁘진 뭐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뭔가 기댈 곳을 좀 찾아야 된다. 이벤트가 있는 쪽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 이벤트가 있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이벤트가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IRA라든지 유로판 IRA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의 투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 심리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소재 뭐 이런 쪽에 최근 주목을 했지만 전 그런 것보다는 이런 에너지 쪽이 더 결국에는 핵심은 에너지라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풍력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CS 윈드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돼서 어떤 규제도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풍력은 쳐다도 안 봤는데 올해부터는 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벤트 쪽으로 봤을 때 풍력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오늘 마켓인싸 시간에 풍력 이야기를 했는데 그 CS 윈드를 그래서 한 분이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놨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좀 걱정하는 거 증자 우려는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근데 뭐 증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인데 약간 밑빠진 독 그쵸. 물붓기. 네,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주들한테 같이 협업을 해서 증자를 한다? 이거는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증자가 꼭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만 원 마켓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각,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얼굴로 저를 속였던 LG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감에 산다에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LG전자에 대해서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LG전자가 오랜만에 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티봇 얘기 나오면서 올랐는데 티봇 나오면서 튀었죠. 예. 근데 지금 사실은 LG전자 로봇 사업이 부각되면서 오늘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 LG전자는 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전장 사업이라는 꿈이 계속 있었고 그렇죠.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시덥지 않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백색 가전이 워낙 좀 안 좋아졌고 한동안 지금 뭐 많이 팔리던 게 조금 덜 팔리니까 그런 실적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LG전자의 작년 이제 수주잔고가 이제 전장 관련돼서 한 80조 가까이 쌓여 있고 올해 매출로만 한 10조 5천억 정도 이상이 인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전장이 그럼 뭐 하는 거냐?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고 다른 부품들 중에서 보시면 뭐 IVI라고 해서 인포테인먼트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인 구동 모터, LG가 제일 잘 만드는 모터 사업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마그나 그룹과 이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전에는 이제 뭐 가전이 좀 좋아지면 올라가고 뭐 좀 다른 데가 휴대폰이 또 안 좋으면 빠지고 이랬는데 휴대폰 사업은 버렸죠. 특허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오늘 오른 이제 뭐 티본 얘기 나오면서 올랐는데 기자분이 좀 자극적으로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제목을. 네. 예. 근데 이제 보면 뭐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로봇 사업에 특히 이제 서비스형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용 로봇에 대해서 되게 진심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동안 지금 뭐 사실은 뭐 국수를 뭐 만드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죠. 지금 안내를 해주는 로봇, 뭐 지금 인천공항 가보면 이렇게 또 안내해주는 로봇이 있는데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런 이제 클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전자는 이제부터는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대주주로서 1대주주로서 갖고 있는 로봇스타라든지 2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로보티즈와 협력을 통해서 아마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사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만약에 뭐 못 보신다면 네.
예, 나중에 에코프로처럼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 마지막 멘트 너무 매력적이었는데요. 자극적이죠. 아, 우리 이건희 부장님이 매워지셨어요. 네. 아,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이 IT 쪽에 있는 대장주들은 매번 경기 침체 이야기하면서 소비 둔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LG전자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도 있나라는 의구심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불을 부어주셨습니다. 후회할 수 있다. 가격 전략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요 타이밍을 놓치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LG전자 지금 중장기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로 지금 일단 1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뭐 엄청난 악재가 생기면 10만 원 밑으로 빠지겠죠. 그럴 때는 사실은 10만 원 밑이 아니더라도 뭐 사실 그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손절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CS윈드와 LG전자 나왔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1% 조금 넘게 하락을 해 2,434선, 코스닥은 0.28% 약세 813선 지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동시호가 구간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는요? 저는 오늘 조금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 장려 관련돼서 보고 있거든요. 그 제로투세븐이 상승폭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 가지고 출산 관련해서는 조금은 정책이 계속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강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출산 관련주도 뜨거웠고요. 이건희 부장님 눈에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자율주행 관련 뭐 중소업체로 뭐 현대차랑 협력되고 있는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워낙 전기차가 좋으니까 2차 전지가 좋으니까 모트렉스 주가가 뭐 오른 게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지만 네. 예, 거의 13,000원 중반에서 지금 오늘 2만 원을 한번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계속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엄청난 실적, 좋아지고 있는 실적, 성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트렉스는 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단에서의 주가 흐름과 지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